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평등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정근수 밝은도시 천연포럼 상임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는 이경아 충남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이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경 우송대학교 겸임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서운영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지원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백완중 청년정책연구소 공동대표입니다. 다음으로 김혜림 포이어즈 대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좌장,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장기수 좋은도시 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성태 충남도의원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김성태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평등 정책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반갑다는 기쁘게 생각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천안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런 분들의 노력이 우리 천안이 좀 더 평등한 성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지만 특히 남성과 여성, 성에 대한 이런 갈등이 상당히 많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비용도 아마 다른 여러 분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성평등이 좀 더 진보되고 좀 더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해와 존중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우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김성태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장,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아입니다. 오늘 주제 키워드가 미리 드린 거와 좀 다르게 약간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하고 또 다르게 또 새로운 자료들만 올라와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PPT 안에는 담아서 오늘 주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는 성평등 이 두 가지 연관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담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수준을 높여내고 또 이 성평등과 연관성이 깊은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친화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와 키워드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폭력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서 이제 지역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대학의 고위직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성친화도시의 컨설팅을 지금 충남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사진은 뭐 지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먼 옛날의 사진임을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역사회 안정과 이 성평등 수준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들 자료들을 가지고 현황을 좀 보는데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성평등 지수가 매년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 지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다지 이제 다른 북유럽의 국가에 비해서 되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계속 올라가다가 2023년 그러니까 2024년 말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2023년 자료 지표를 이제 점검한 내용이고 이 2023년에 국가 성평등 지수가 하락된 주요 요인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성역별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어떤 육아 관련된 지원 정책이 남성도 많이 육아 이용자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로 중심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의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제가 앞에 페이지에 모두에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해가지고 연일 언론을 오고 가는 그런 그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안전지수에서 바닥을 치면서 이 지표가 점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올해 이제 최근에 발표된 젠더사회 규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가 성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가장 심한 국가로 분류가 돼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의치 마시고 저 안에도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놨는데 이게 여성인 줄 알았어요. 그죠? 아니에요. 이게 여성인 거예요.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로그레스 굉장히 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백래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좌측으로 이 그래프가 가는 국가들은 상당히 성편견이 강한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지 그냥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리퍼블릭이 맨 밑에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의 편견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대의 성별에 따른 성평등에 대한 수준 체감도에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남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봤을 때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에 비해서 20대 여성과 남성이 한국 사회 남녀가 불평등하다라는 인식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의 인식 변화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안전에 대한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남성들의 그 인식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 그 다음 왜 불안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범죄에 대한 불안도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밤에 걸었을 때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불안하다. 남성보다는. 그 다음에 왜 불안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신문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접하는 이런 어떤 현재 그런 상황들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신문 뉴스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물거나 가로등 CCTV 부족, 치안시설 부족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야간에 다니기가 어렵다, 불안하다라고 하고요. 이 성폭력 발생이 되는 이 장소도 상당히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삶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 있는 어느 특정 지역에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거지에서, 노상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그 두려움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중화장실, 택시, 또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도 위험하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안심 택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내가 촬영됐을까봐, 또 유포될까봐, 또 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성범죄 활용이 될까봐,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성별이라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이런 데서의 성별 간의 차이도 상당히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가장 크다. 그럼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안에 좀 잡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에 대한 발생 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이 통신매체 이용 관련된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현황을 지금 자료집에 제가 안 넣습니다만 최근에는 토론만 했다는 디지털 성범죄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기관에서 AI 기반한 성범죄에 대한 발표 토론이 있었고 또 11월 4일 날에는 우리 이제 도의 자치행정관가요? 거기서 인권 주간에 인권 문화 행사를 하지만 인권 토론을 하면서 제가 그때 또 디지털 성범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자료를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몇 번만 클릭하거나 기본적인 오픈소스 툴을 통하면 충분히 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술이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성범죄로 하는 그 타겟층이 여성, 남성 물론 포함됩니다. 특히나 청소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면 우리가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 키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수가 2024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가 성별로 피해자를 구분해보면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긴 합니다. 남성도 28% 정도,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이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하죠. 연령별로 봤을 때 피해자 비율이 20대 이하, 10대 이하까지 포함해서 80%가 저연령층. 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 특히 14세 미만의 14세 이상의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형법 처벌을 받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제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띵띵 의원님께서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한 결과를 치는 거를 보면 10대 피의자 범죄 행위를 한 피의자 비율이 60%예요. 그래서 이 10대들의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위험도에 대한 인식,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분, 20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왔는데 10분, 15분 말씀하셔가지고 말이 좀 빠릅니다. 충분히 전달되시죠? 근데 심각한 얘기한다고 너무 심각하게는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천안 지역에서 상당히 딱 들어오니까 일단 100, 1000 이상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가볍게 왔는데 마음이 무거우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성폭력, 충남 지역 성폭력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이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 이 연구가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책을 이제 써서 도에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경찰청이나 또는 검찰청 그리고 우리 상담 기록들을 도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강간이나 유사강 간 범죄는 줄어들어요, 오히려. 근데 대신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프상으로는 별로 크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이 감지가 되었고, 특히나 굉장한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의 피해자 중에서도 이 피해 유형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가 2022, 23, 24 했을 때 2022년 대비 작년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의 범죄에 타겟이 되고 있는 이런 실태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충청남도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 연령을 이제 경찰청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20대와 미성년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충남도 전국과 다르게 예외는 아니다라는 상황을 좀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전한 그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우리의 성평등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역 단위에서 우리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틀들이 있어야 되잖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만의 참여가 아니라 성별 또 다양하게 또 세대의 목소리가 다 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의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잘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를 하는 것을 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성, 특정 연령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 안에 남녀가 같이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6개월에 추진을 하고 있고 충남에는 10개 지역이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정말 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여성친화도시는 왜 안전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냐면 안전성이 굉장히 우선시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탔든 유아차를 끌고 어딘가에 참여를 위해서 이동할 적에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그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세 번째는 편리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깨끗한 쾌적성. 이게 이제 주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지역 정책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기초 단위에서 추진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많은 어떤 지표들을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오케이 니네 지역은 할만해 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5년 운영하다가 어머 니네 이행 점검을 해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 그러면 딱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책의 행정 영역과도 굉장히 긴밀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관의 협력, 젠더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돌봄이나 안전 등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의 비전 그리고 5대 목표에 기반해서 각각의 필수 사업도 하고 선택 사업도 합니다. 이 선택 사업 과정에 바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기금에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자체 사업도 추진하면서 본인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 정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다. 그리고 특히 성평등이 안전이 성평등 이슈와 긴밀한 이유는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해야만 성평등하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죠. 이 사회 속에서. 그러려면 주야 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 인프라 마련이 되게 필요하다. 근데 기존에 우리 도시가 설계되어지는 과정에는 여기 이제 가방 들고 빨간색 슈트를 입은 남성, 그러니까 도보가 가능한 또는 충분히 다른 사람 보호나 어떤 돌봄,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 중심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도시가 설계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기를 이용한 사람들 또는 뭐 아이를 동반하거나 노인이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동권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불편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전증진 사업의 핵심적인 거는 이런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동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키워드는 안전 한 시설 설비를 상당히 인프라를 갖추는 것 또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역 여성들이나 실제로 노인, 청소년 또 중장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공간의 조성에 주체로서 참여해서 우리는 이것이 불편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어 라는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참여 주체로 성장을 시키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이 모니터링도 하지만 지역 문제를 모니터링 통해서 공유도 하고 또 관계도 활성화하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양성평등 인식도 개선하고 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층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주민참여단은 이제
이 여성친화 도시의 주민참여단은 사실 꽃이에요. 천안시에도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우수사례에 올라올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참여단들이 일단은 간단하게는 모니터링을 하죠. 그냥 모니터링해서 민원으로 올리는 형태가 아니에요. 여성친화 도시의 주민참여단의 참여는 이 문제가 뭘까?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 스스로 역량이 있어야만이 뭔가를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굉장히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지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민관의 거버넌스다. 참여와 협력이 키워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민참여단 활동 보통은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민참여단이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다른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또는 경찰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개선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데 눈에 띄게 체감도가 높아지고 정책의 체감도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내에 설치된 이런 불법 촬영 이런 그 영상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심 스크림을 한다든지 고마 같은 경우에 고마 안심길 같은 경우는 입구에 안전 지도가 있습니다. 이건 공주시 여성친화 참여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고요. 로고젝트를 딱 만들어 놓으면 천안에 또 예를 들어 천안 여성친화 도시 참여단 여성친화 도시 조성 뭐 이런 것들 키워드를 넣으면 홍보도 되면서 신도시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뭔가 우리 지역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구나 밤거리를 우런 이렇게 안심에 대한 인식보다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세프테드 안전 안내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2도 신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어딨어? 라고 얘기했을 적에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지도 역할을 합니다. 급하고 내가 위급하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어딘지조차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112로 SOS를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골든타임 놓치는 바람에 성폭력 당하고 살해가 당했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이렇게 안심 세트드 안내판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자주 인프라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공주입니다. 천안에 제가 이렇게 공주에서 근무하고 이제 나오면서 천안 입구를 들어올 적에 호서대, 성문대, 대학 나사렛대 되게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인근에는 1인 가구의 원룸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원룸촌에 이건 공주예요. 공주 교대에 저희가 이제 쭉 사진 찍고 있잖아요. 예산에 시민참여단들이 공주 어떻게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공주 교대 앞에 이런 원룸촌 안에 이렇게 반사경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안심 반사경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길에 위험할까봐 여기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발광판을 바닥이 아니라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긴 바닥보다는 위가 좋아 이런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세프테드라고 하는 거는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들을 바꿔나감으로 인해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사후 해결이 아니라요. 그런 설계 전략이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요구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불안도도 여성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말씀드렸는데 성별의 경험, 성별의 요구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그럼 누가 참여할 것이냐? 지역의 경찰서, 천안시의 행정부서, 그 다음에 각 동의 주민센터, 우리 지역은 가장 잘 알죠. 주민센터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그 다음에 범죄 관련된 전문가, 범죄 심리를 잘해서 자문을 줄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오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그 요구가 담길 수 있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빙빙군의 3보로 7길 안전거리 만들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공공시설, 주거단지, 대중교통, 정류장 모든 생활 기반에 대해서 BF, 배려 프리, 턱이 없도록 누구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프테드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안전부서에 공유를 합니다. TF가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유관부서와 협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 우리가 천안시는 장미마을도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도 계획을 하고 이 시민참여단이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 속에서 역량 높이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량 강화도 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관련된 모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서도 하다못해 독립 여성 운동가들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을 한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그 외에 촘촘하게 우리 지역에 안전하지 못한 곳을 찾아내서 안전환경을 만드는데 청년들 특히 목소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장년층, 노인층, 장애인 모든 사람들 참여해서 천안 지역의 어떤 안전환경을 만들고 인해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이 다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된 건 아니죠?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주신 이경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좌장이신 정근수 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지정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토론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평일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로컬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관하시고 충청남도 양성평등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토론을 개최해 주신 정준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성평등이라는 주제는 다소 딱딱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지역의 공동체라는 서로 존중받는 그런 이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 같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그 정책 대안으로 이렇게 오늘 토론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이경아 우리 발제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지정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은 5분 내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토론은 우리 박의경 우송대학교 경영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네, 아까 저희 이경아 관장님께서 천안시는 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천안시의 사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죠. 그래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약 1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보면 남성이 34만 명, 여성이 36만 명, 그래서 성별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성별 성평등 정책 추진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교통, 교육,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은 지역 사회 내 성평등 정책과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의 분류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시의 성평등 정책과 활동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좀 살펴봤는데 천안시는 성평등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일단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주간이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민 공직자 대상으로 성평등 실천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공무원, 교직원, 또 지역 주민 모든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여성단체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도 하고요. 성평등 주간 캠페인, 그림 캠페인 이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아주 지역 내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역 내 성평등 인식이 천안시 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 15% 향상되었다라는 어떤 그 보고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성평등 정책 추진 목표와 전략으로는 천안시는 성평등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성별 영향 평가 실시,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두 번째,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 지원, 일자리 발굴, 고용 안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 정신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동환경 개선, CCTV 설치, 안전장치 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가족 친화환경 조성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돌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로는 마을 모임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참여 확대,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참여와 안전망 강화인데요. 이것 또한 천안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좋은데요. 주민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각 마을에 각 독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다 아시죠? 그래서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학교 앞 지킴이, 아파트 안전 모임 이런 것들을 활발히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모니터링을 주민과 함께 실행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순찰, 그다음에 마을 방송, 지역회의 참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안전의 상호 연계성을 좀 살펴보면 왜 성평등과 안전이 연계가 되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성평등과 안전은 90% 이상의 안전범죄 대상이 취약계층이거나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성평등이 실현될수록 여성과 취약계층의 안전도 자연스럽게 향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평등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 지역사회 내 안전활동도 강화될 것이고, 또 주민의 안전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유추할 수 있죠. 반대로 안전망이 강화되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집니다.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역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단기, 중기, 장기 과제의 미래 방향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 안전 개선,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교육을 받았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조례로 발표해서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자 한부모 가정 모자 가정을 위해서 도어락 설치 같은 물리적인 요건부터 심리적 경제적 측면의 요건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기적으로는 피부로 느껴지는, 말로만 아니라 지금 강의를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이 나한테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체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안전망이 단기로 끝나서 체감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어렵습니다. 남녀노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대를 그른 다양한 주민 시민의 연계 활동, 정책과의 연계 활동, 주민 주체적 참여 방법을 모색해서 강화하면 더 좋은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중기, 장기 기간별로 우리 주민 참여형 천안시의 좋은 정책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서 우리 성은영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지원팀장님의 토론 발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국책 사업인 가족센터의 가족복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아마 가족과 그리고 양육과 돌봄이라는 단어에서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딱딱해서 혹시 졸리시나요? 제가 아까 우리 발제자님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건 아무래도 성평등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정책이나 기타 상황, 그런 제반적인 것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성차별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남성분들 혹시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딱 가지는 여성조차 가지는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 여러 가지의 조금 강성의 단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것들이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 일반적 정의가 권리, 책임, 기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내용들이 필요로 할 때 여성들이 조금 더 책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앉아서 방금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남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해 나가야 될 과제로서 우리 여성들이 조금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실까요? 이게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더라고요. 성평등이라고 함은 성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양성평등이라는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저희 성평등가족부 10월 1일자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제가 거기 소속이기 때문에 고문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라고 저도 모르게 여가부라고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성평등가족부가 말하기를 양성평등을 사용한다, 성평등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집단에서는 양성평등이 맞다고 외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는 성평등이란 단어를 쓰고자 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천안시의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습니다. 2022년에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여성가족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발의가 됐고요.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천안시에 관련된 것을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협약을 해서요. 아까 우리 이경아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꼭지를 하나 따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얘기하기 앞서서 여성 친화도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그러니까 전국의 여성 친화도시 106개 중에 충청남도는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천안시가 하나 맞고요. 지금 저희 천안시는 2023년 여성 친화도시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에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성 친화도시 5대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성별을 넘어 가족 친화적 공동체를 운영하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위한 실무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은 여성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봄과 양육이라는 단어가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 또한 누군가의 돌봄과 양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공동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과 공동육아 지원 사업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조금 일찍 와서 계신 분과 공동육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육아와 돌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보육이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국가 정책에서 보육도 있지만 보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돌봄의 주체는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 양육자라고 제가 표현함에 있어서는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아동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단순히 부모라는 단어로 제외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그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어디론가 마을에서 찾아가서 옛날에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양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입니다. 어렵죠? 뭐냐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라고 제가 또 얘기하고 있네요. 성평등 가족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국가에 돈을 들여서 각 마을에 키즈 카페 같은 것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키즈 카페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쁘게 안전하게 쿠션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알록달록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장난감도 있고 도서도 있고 교구도 있고 거기서는 무료로 양육자와 자녀가 프로그램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이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부모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또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가능합니다. 마을에서 내가 걸어가서 아이랑 손잡고 갈 수 있다면 가겠죠. 그 천안시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천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케이스보다는 산업도시로서 어떤 일자리 환경을 위해서 유입된 인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연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마을에 함께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과 친구가 되고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동네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간에서 만나서 육아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참석하고 그리고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요. 실제로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제가 다음 주도 요리봉사를 같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부모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거는 제가 예시인데요. 어떤 엄마가 그 마을에서 제가 천안시에서 14개소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450여 개의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육아 나눔터에 오시는 엄마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요.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함께 마을에서 아이를 돌봤던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같이 케어해 주더라고요. 너무나 낯가림이 심한 아이였는데 늘 보던 이모와 친구들이니까 여기서 한 방, 저기서 한 방 이렇게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어머니는 결국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기도 쓰시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아니라 마을 돌봄이고 공동체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관점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 2024년 국가 성평등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은 95.6점으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돌봄은 32.9점이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이 돌봄 영역에서는 성평등 수치가 많이 취약하다,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 부양 및 가족 의사결정이 남성이 하고 가족 돌봄을 여성이 해야 되는 성별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고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졌고 성차별 경험률도 하락했고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두 지표 모두 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하락폭이 더 커져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돌봄 관점에서 성평등이 첫 번째는 육아 휴직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육아 휴직 사용률은 기간에 비례할까요? 아니면 소득 보장에 비례할까요? 퀴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할까요? 아니면 소득 대체율과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나라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육아휴직 보장 기간이 굉장히 거의 1등에 가까운 기간을 보장을 하더라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가 육아휴직에 대한 관련법이 바뀌어 개정이 됐잖아요. 기간은 정말 길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취약하냐면 실제로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를 조사하니까 소득 보장이 되어야 기간이 길어도 소용이 없다. 소득 보장이 되어야 된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근무 환경 탓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늘어나면 이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공보육 제도를 확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첫 번째는 국가 차원의 제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즉 지자체 차원의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가족 차원과 개인 차원이 있는데 저는 가족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성평등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고요. 가치관에 대해서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만 하고요. 자녀는 여러 가지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돌봄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고 감정 표현과 의사를 하는 실제로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에 대해서 썰이 있잖아요. 울지 마라 했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자라면서 울지 않게 울면 안 됐다고 배우게 그것 또한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껏 울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전체는 가족 회의를 진행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평등 교육과 대화 활성화를 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가족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서 성평등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가치며 사회, 정치, 개인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현장의 경험에서는 아마 진솔한 말씀 덕분에 우리 토론의 깊이가 훨씬 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유경 박사님 그리고 최문영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우리 세 번째로 백완정 청년정책연구소 공동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현재 정책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백완중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준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지역사회 안정과 성평등 문화 확산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나 복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하신 안전은 제도나 장비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성평등 문화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성평등이 뿌리내린 사회일수록 폭력과 갈등은 줄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논의는 몇몇 연구에서 오늘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 먼저 김수환, 신동훈 교수의 기업 내 여성 관리자의 성차별 경험 연구는 조직 내에서 여성 관리자들이 겪는 차별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조직 문화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성평등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즉, 직장 내 불평등은 곧 사회의 안전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혜경 교수의 한국사회 중층적 젠더 불평등 연구는 불평등이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성별, 세대, 계층이 겹쳐 나타나는 교차적 불평등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성평등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모두의 삶과 안정과 사회적 안전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곧 이경화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두가 존중받는 관계의 안전이라는 개념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박형경 교수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평등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며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안전 문제를 경제 노동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와 연결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세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이경화 연구위원님에서 발제에 강조된 성평등 문화 확산은 의미가 바로 이런 구조 맥락 위에 있습니다. 충남의 현실로 돌려보면 여성 1인 가구와 고령층은 빠르게 증가하고 청년층은 주거와 일자리 불안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의 문제는 더 이상 범죄 예방이나 방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돌봄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문화적 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학교, 직장, 마을 단위에서 평등한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또 지역의 세대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 리더단과 지역 안전협의체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행정 중심의 정책을 시민 중심의 안정망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성평등은 안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차별이 줄어들면 불안이 줄고 신뢰가 쌓이면 공동체는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평등 없는 안전은 일시적이고 성평등이 뿌리내는 안전은 지속 가능하다. 오늘의 논의가 지역사회 정책이 단순히 제도 개선에 머물지 않고 관계 회복과 신뢰의 문화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관종 우리 토론위원께서는 우리 성평등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정말 수준 높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림 For Hears 대표님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 홈웨어 브랜드 포이어즈 대표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서 상당히 쫄리는데 최대한 말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캐나다 UBC라는 대학에서 미학과를 전공했었는데요. UBC라는 대학이 사실 북미에서 처음으로 중성 화장실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레즈,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퀴어 이런 LGBTQ 등을 이제 관하여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였다 보니 제가 평소에 성평등과 젠더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지역사회 안전과 성평등을 연관지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정준원 원장님과 이경화 발제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경화 연구위원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성평등과 안전이 더 이상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살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발제에서 지적된 국가 성평등 지수 하락은 단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정책 인식 구조의 정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실의 불안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을 이제 시설의 문제 그리고 평등을 조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과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 안에서 작동을 하는데 사회적 신뢰가 약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불안을 체감하는 집단이 이제 대체적으로 여태까지는 여성이었고 그 불안이 해소될 때 공동체 전체의 이제 회복 탄력성 역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성평등은 이제 도덕적 담론이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정교하게 신뢰를 설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책의 정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친화 도시는 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 친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다양성 기반 거버넌스 도시, 즉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행정의 언어로 반영되는 도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튀니지의 페메디나 프로젝트인데요. 이 사업이 요약을 드리자면 여성들이 도시 공간을 직접 재설계한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입니다. 낮에는 그 공간을 시장으로 쓰고 밤에는 가족들이 머무는 광장으로 이제 그 구도심을 변화시켰는데요. 이는 이제 단순히 뭐 조명을 밝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설계의 주체가 되자 체감 불안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남성 주민의 공공장소 이용률도 함께 높아졌는데 저는 이제 이 사례가 성평등이 특정 집단 여성 요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 설계의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믿고 있고요. 즉 성평등이 보호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신뢰를 설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경아 발제자님께서 발제문에 언급하셨듯이 가장 성평균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이었는데요. 독일 바우하우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CCTV 즉 뭐 감시 카메라라든가 그런 감시 카메라의 각도, 데이터 수집의 방식, 경고 알고리즘의 설계까지 사실상 이제 설계자의 성별에 좀 따라서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보여지는 경향이 여태까지 있었는데요. 모든 기술이 결국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도시 기술이 이제 메일 게이즈라고 하는 이제 남성의 특정 시선에서 설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올 게이즈 모두의 시선에서 좀 담아내서 설계를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여성들이 이제 공동 설계에 참여를 했는데 안전기술의 신뢰도와 이용률이 함께 높아졌고 그리고 기술이 감시에서 관계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포용적 인식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두 사례가 주는 메시지를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정책의 안전 대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 전반의 설계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평등이 안전의 부속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이 정책이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토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정도의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 내부의 정책 인식 구조를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책 담당자의 교육을 넘어서 정책을 기획할 때 누군가가 배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식 정밀도 진단 프로세스 같은 그런 과정을 넣어서 예산 심사나 정책 평가 단계마다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서 정책이 배분되기 전에 인식 검토를 거치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세대나 성별이 배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둘째로는 이제 공간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 지자체가 수집하는 안전지도나 범죄 통계 등은 대부분 성별, 연령, 시간대별 인식 차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 데이터를 누가 어디서 왜 불안을 느끼게 하는가로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공간 데이터를 사회 인식 데이터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마다 젠더 랩, 그러니까 젠더 실험실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정책이 이제 완성형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사용자와 함께 시제품처럼 설계하고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검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민이 직접 이제 정책을 시뮬레이션하고 경험을 통해서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서 이제 이런 젠더 랩이 행정의 위기 속에서 좀 불가능했던 인식의 언어를 좀 공공정책의 프로토타입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충남의 여성 친화 도시가 이제 참여 도시를 넘어서 좀 학습하는 도시 개념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평등이 사회 설계 정밀도고 이제 안전은 그 정밀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선순환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조금 저희가 이제 충남을 좀 더 현실적인 성평등 정책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예린 포이어스 대표님의 유학과 해외 사례 중심으로 우리 성평등에 대한 사회의 정교한 설계와 정책의 정밀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예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자분들의 그 발표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 이경아 박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나름 제가 제 발제문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양한 또 많은 자료를 또 기초 자료를 해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이렇게 풀어드린 그런 자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천안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천안에 시민참여단하고 한번 유아수 기념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지하철역에 양쪽에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이제 자동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입간판에 여러 가지 배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이제 찍어서 봤는데 우리 인식 속에 유관순 그 열사의 어떤 훌륭한 그 역할을 부각하기보다는 배너 중에 남성 부대끼 등분들이 전면에 배치되고 여성들이 뒤에 있는 이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뭔가의 대표성 영역에 또는 우리가 감수성, 장애인 감수성뿐만 아니라 성별에 대한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진짜 메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는 누구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여성친화 도시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공감하는 거 그거예요. 알고리즘이 성별 편향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직업을 알려줄 때도 그렇고 스템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성별 편향도 굉장히 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시작이 이제까지 해왔던 많은 역할들 우리의 내놓을 수 있었던 과정들이 있지만 일단 천안은 수도권 영역에서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또 해왔던 성과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지역들이 저거는 우리도 해도 좋겠다 이런 성과들을 조금 계속 내놔 주시면 저는 여러 군데 가서 홍보하고 또 다른 지역도 그것들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1인 100 해가지고 해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표님뿐만 아니라 참석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양성평등 기금 사업 심사를 했어요. 로컬 컨텐츠 진흥원에서 매년 내는 이 공모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그 성리성이 있는 내용들로 잘 구성이 돼서 높은 점수를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오늘 저에게 기회가 돼서 충분히 또 이해하고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자원을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 저도 의미 있게 마치고 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좋은 토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은 정보 얻어가서 뜻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평등에 대한 것은 우리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이 경과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평소 생활 속에 느꼈던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예, 역시 시간을 또 다 챙겨주시느라고 아마 질문을 아마 담아두시는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그 토론자분들 그 5분들의 정말 수준 높은 발표를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천안과 우리 충남의 발전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제안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성평등 정책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성평등 정책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관계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바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